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외솔에서 아주 특별한 인터뷰를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늘 그 외솔의 사무실에서 하던 인터뷰를 오늘은 이제 울산까지 직접 와서 중구청장님을 모시고 직접 또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울산 중구청장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민선 8기 중구청장으로 당선되어서 이제 취임 100일째를 맞이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김영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우리 구청장님도 울산 태생이신지 뭐 여러 가지가 궁금했었는데 울산하고 인연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울산을 고향 외에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고향도 울산 중구, 현재 중구청장이라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중구의회에서 이제 4선 중구의원을 하면서 네. 또 의장을 2차례나 하면서 이번에 20년 만에 이제 종갓집 중구청장이 되었습니다. 네, 방금 종갓집이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중구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표제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종갓집이라는 표현은 이제 큰 집이라는 뜻이고, 네. 또 울산의 어떤 출발지, 울산의 모태, 그래서 이제 종갓집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특히 중구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종갓집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뭐 5개국은 나눠져 있지만, 옛날은 울산 전체가 시내라면 중구였습니다. 네. 중구가 사람 사는 곳이었고, 그 외 지역은 다 농사 짓는 지역이고, 사람 사는 지역은 딱 중구입니다. 중구. 그런데 네. 이제 울산시, 광역시, 이래 되고부터 이제 분구가 돼가지고 5개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울산시가 출발할 때는 이 중구에 시청도 있었고, 교육청도 있었고, 아주 경찰서도 정말 있었고, 중심에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도시가 이제 팽창하면서 이제 남구도 생기게 되고 또 동구도 생기게 되고 북구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살림을 이제 다 내줬죠. 땅도 내주고 인구도 내주고 살림도 내주다 보니 네. 이제 종갓집이 좀 살림이 좀 어려졌죠. 그래서 이제 민선 8기 네. 새로운 이 중구청장은 좀 빈약하고 빈곤해진 이 살림을 다시 또 인구도 많이 떠나갔죠. 네. 다시 모이는 중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열심히 하고 정말 있습니다. 네, 포부가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울산 중구까지 오게 된 거는 한글날과 아주 깊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외솔 최연배 선생님의 이제 생가가 있고 또 최연배 박물관도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본고장에 가서 거기에 계시는 분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오게 됐는데 그런 그 외솔 최연배 선생님과의 어떤 인연 뭐 아니면 그 중구청과의 인연 이런 것을 좀 엮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중구 의원이 되어서 20년 전이죠. 이제 외솔 최연배 선생님을 솔직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깊이. 네. 그리고 외솔 지금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기념관에 되게 익숙합니다. 처음에 지을 때는 외솔 기념관으로 또 건립이 되어서 네. 그 장소에 딱 갔을 때 제가 느꼈던 점은 뭔가 조금 외솔 선생님의 어떤 업적이나 치적에 비해서 조금 왜소하다. 좀 나약하게 보인다. 그리고 버스가 진입할 수 없다. 주차할 공간도 없다. 이런 곳에 외솔 선생님이 기념관을 지으면은 외지에서 찾아오기도 어렵고 주차하기도 어렵고 좀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외적인 면도 조금은 보는 순간에 건물을 보는 순간에 저 속에 뭔가 들어가 보고 싶다.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낼 정도의 규모라야 되는데 너무 조금 왜소하다. 그런 것을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차도 좀 와서 좀 편하게 되고 버스로도 오고 그렇죠. 중국에서 네. 또 외설 체매 박물관에서 또 생가까지 뭐 같이 이렇게 연접해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한 100m만 가면
백령성이 있습니다. 백령성. 네. 네. 그 백령성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우리가 여행 상품을 잘 만든다면 정말 한글을 사랑하는 분들 또 역사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분들의 어떤 발걸음을 이곳으로 오시게 해서 그 흡입력을 확 높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외솔 기념관에 가보고 생가에 가보고 또 백령성 둘러보고. 네. 참 괜찮은 투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아유, 그냥 저도 막 기대감이 생기는데 그런 사업들이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한번 좋겠는데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기대가 큽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뭐 외솔교 이런 그 이름도 뜨고 그러는데 그것 말고 또 더 이렇게 진행 중인 사업이라던가 뭐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외솔교는 그 2002년도에 완공된 진장교를 네. 다시 이래 외솔교로 이름을 바꾼 것이고 네. 또 외솔 체험배 선생님 길을 지금 뭐 명예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 길이 사실은 도로명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 아, 정식 그 얘기가 도로명으로. 정식 네, 도로명으로. 그것은 그래 행정적 절차가 그래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게 저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최현배 선생님의 업적과 뜻을 기리는 그런 역사적인 길을 도로명을 정식 도로명으로 꼭 바꾸겠다는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박물관, 기념관, 박물관 말씀하시면서 더 지금 좀 성에 안 찬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문체부에서 하는 그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사업에 그 중구청에서 이제 추진하는 그 최연배 박물관이 선정됐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아마 있으면. 우리 네. 직원들의 수고가 네. 저는 빛이 난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공모 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국비 1억에 시비 5천, 구비 5천만 원으로 이제 2억 총 2억. 네, 갖고 한번 우리가 이제 가상 세계에서도 이제 배솔 최연배 선생님 박물관을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나. 네. 시공간을 네. 뛰어넘고. 요즘은 메타버스 시대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현장에 정말 한 가보고 싶구나. 그 옆에 병행성도 참 괜찮던데. 네. 네, 그래서 많은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하나의 전략적인 하나의 정책으로서는 굉장히 잘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박물관으로 다시 네, 거듭날 수 있게.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 단계에 네. 돌은 던져진 거고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멋있게 이제 갖고 가시겠다 이런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왜냐하면 네. 사실 그 외솔 기념관 박물관 하나로는 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백령성하고 묶었을 때는 이 패키지 상품은 굉장히 괜찮다, 매력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00년 됐다 하면 조선 이제 초기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실 외솔 최연배 스님의 뭐 원조라고가 아니라 이 한글이 중심이 되는데 한글이 이제 세종대왕의 혼민정제 창제 그리고 뭐 우리가 늘 이런 어떤 계보를 따져서 뭐 그게 꼭 맞는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제 한인쌤 주시경 선생님 그리고 최연배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상은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묶어주는 굉장히 멋진 구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더군다나 이제 가상 공간을 통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여기 그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 누구나 학생들부터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그게 완공되면 저희 한번 더 와도 될까요? 네, 스마트 박물관으로 잘 준비해보고 네. 또 왔을 때는 후회하지 않도록 네. 참 잘 왔구나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다듬고 잘 만들어보고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예. 네, 결론적으로 한다면 이제 한글이라는 것과 최연배 선생님 그리고 최연배 선생님의 고향 울산 그 중에서도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도시로서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이 한글 도시를
우리 중구청 행정이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도시 한글계라는 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계가 주도적으로 이 모든 준비들을 진행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그 영역을 하나 딱 개척하셨다. 네네. 그렇게 이해가 그렇죠. 되네. 네. 과에 계가 있다는 것은 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런 준비들을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현재 외솔 한글 한마당이 사실 오늘 개막합니다. 네. 그 장소도 원도심이 아니라 저는 외솔 선생님이 태어난 생가 또 박물관 그 주변에서 백령성하고 이렇게 묶어서 네. 참 좋을 텐데, 왜냐하면 이 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막고 있어 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지역은 해안선이기 때문에 늘 외적이 이 침범했던 장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령성에는 또 병마절도사가 주변했습니다. 지금 군편제로 본다면 사단장급이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600년 된 병영성이 있는 곳에 또 100m에 인접한 곳에 박물관이 네. 있고 생가가 있고 네. 그래서 또 외솔 길을 또 도로명을 만들면 그 네. 도로에 네. 좀 뭔가 한글에 관련된 좀 깃발들도 세우고 표지판도 세우고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사실 외솔 한글 한마당을 네. 이 장소에서 하면 얼마나 멋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아구가 딱 맞는 그런 느낌이. 근데 지금 원도심에서 한단 말이죠. 네. 네. 원도심에서 하면 사람 모으긴 좋겠죠. 네. 조금 이렇게 그런 축제를 3일 동안에 준비하고 또 사람들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좋겠지만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박물관 일대에 백인성 일대에서 한글 한마당을 네. 했으면 참 좋겠다. 저는 뭐 단체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중구처장님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울산 중구가 최연배 선생님하고의 이 더불은 어떤 연결고리, 인연을 가지고 정말 멋진 도시로 다시 거듭날 것 같다는 기대가 확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이제 더 그렇게 멋진 중구가, 울산 중구가 되는 것을 기원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꼭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솔 최연배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한글은 목숨이다 하는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뭔가 짠하지 않습니까? 한글을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근데 그분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제조문이나 우리 후손들이 준비하는 이 과정들이 너무 좀 형식적이다. 네. 외솔 최연배 선생님의 기념관이 생긴 지가 벌써 20년 가까운데도 그다지 이 발전된 모습을 못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외솔회에서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점을 통해서 그분의 업적을 또 기리고 또 이런 알리는데 주력은 잘 하시겠지만 사실 진작 태어난 울산, 특히 이 중구, 네. 우리 단체장의 어떤 의지나 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글이 목숨이다고 말씀하신 우리 외솔 최연배 선생님의 그 뜻을 잘 기려서 정말 역사적으로 재조명받고 우리 후손들이 최연배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또 사랑과 애정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잘 다듬어서. 그래야만 이 외려가 판치고 네, 또 좀 외모가 어지럽죠. 넘치는 네. 이런 세상 속에서 한글의 소중함들을 잘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글이 목숨이라고 말씀하신 외솔 최연배 선생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말씀 해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저희가 울산에 오기 너무 잘했다. 우리 중구청장님 모시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무한한 기쁨을 느끼고 또 기대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